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만물이 처음 시작하는 근원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주 만물이 생겼다는 이론을 우주 생성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주 생성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헌적 기록에 의하면 노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자 도덕경, 공자 계사전, 열자, 여시춘추, 여기건착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기의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덕경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도덕경은 모두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해 봤습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무와 유가 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태인 도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 마치 텅 빈 그릇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원래 이름이 없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덕경 전체에 걸쳐서 무국, 대, 허, 기, 정, 박 등을 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인 도는 스스로의 이치를 갖고 행하는 바가 있어서 도에서 무가 나오고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는 천지의 시작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혼돈 상태인 도에서부터 만물이 만들어지려고 기가 동하는 상태죠. 그리고 유를 만물의 어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는 만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유형의 세계를 뜻합니다. 노자는 도에서부터 만물이 나오는 과정을 수로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도덕경 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 내용을 도에서 무가 나오고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과 대입을 해보면 무의 개념을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는다 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은 후에 열자에 의해서 확대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노자는 만물의 근원을 도, 무국이라고 했고 도에서부터 무와 유가 나온다고 하였는데요. 공자는 만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공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계사상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역에는 태극이 있어서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공자는 만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하였고 태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사상을 거쳐서 만물이 다 이루어져 펼쳐진 상태를 팔계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문장의 해석 역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태극에서부터 만물이 생겨났다는 의미의 해석과 역점의 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장 주역 기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자입니다. 열자는 전국시대 정나라 사람인 여러구가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구를 존중해서 열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의 저서 또한 열자라고 합니다. 열자의 태어난 시기와 사망 시기가 알려져 있진 않지만 노나라 목공과 동시대 사람으로 공자보다는 후대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는 열자를 도가의 주요 경전으로 지정했고요. 이름을 충어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권 1편 천사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역은 혼륜이라고도 하는데요. 혼은 흐릴 혼, 류는 잠기다, 스며들다의 뜻으로 혼륜은 혼돈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혼륜은 기와 형과 질이 섞여 있어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므로 역이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자는 태역, 태초, 태시, 태소를 거쳐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였는데요. 태역은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혼돈의 상태, 태초는 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태, 태시는 만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 그리고 태소는 만물의 성질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자와 열자의 우주론을 비교해서 그려보았는데요. 각각의 개념들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노자가 말하는 일의 개념이 열자의 태초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자와 열자가 만물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시춘추의 내용입니다. 여시춘추는 진나라의 대부 여부리가 기원전 239년 춘추전국시대의 사상들을 모아서 정리한 방대한 백과사전입니다. 여시춘추 대락편 그리고 환도편에 나오는 우주론 한번 보시죠. 도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도는 지극히 정미해서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억지로 부르자면 태일이라고 한다. 일은 지극히 귀해서 그 근원과 한계를 알지 못하고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하지만 만물의 으뜸으로 삼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일인 도에서부터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음양이 나오는데 음양이 변화해서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가면서 서로 합하여 형상을 이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자의 계사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춘추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의의 개념은 기가 동하는 상태이고 공자 계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의의 개념은 만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태, 즉 근원에서부터 음양이 나와서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어는 같아도 의미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문헌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건착도입니다. 위는 가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천을 짤 때나 그물을 만들 때 실을 세로 방향으로 걸어 놓은 다음에 가로 방향, 좌우로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짭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은 기본이 되는 세로줄에 비유를 하고 그 경전의 내용을 여러 각도로 풀이한 책들을 가로줄에 비유해서 위서라고 하였는데요. 위서들은 한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건착도는 그런 위서들 중에 하나인데요. 후한 말기의 대학자 정현이 주석을 달 만큼 그 내용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건착도의 원문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열자 천서편과 비교해서 보시면 굵은 글씨 부분이 똑같죠? 열자는 노나라 목공과 동시대 사람으로 공자보다 뒤에 장자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 건착도는 후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저자와 저작 시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 건착도가 열자의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후대 사람이 여기 건착도의 내용을 열자에 끼워 넣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역, 태초, 태시, 태소를 거쳐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하는 이 이론은 반고의 백호통이, 삼명통의 동의보감 등 상당히 많은 고전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춘추시대의 노자에서부터 후한 말기에 유행했던 여기 건착도까지 우주 생성론을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기의 우주 생성론은 현대 첨단과학이 밝혀낸 빅뱅 이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